준영아, 엄마는 단 한 번만이라도 네 얼굴을 본다면 그걸로 괜찮다. 나는 결혼식장 뒤편에 숨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턱시도를 입은 아들, 예쁜 신부와 함께 웃고 있는 아들. 20년 만에 보는 내 아들이었습니다. 손님, 어느 쪽 하객이세요? 결혼식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나, 해진 신발을 신은 나, 이 화려한 결혼식장에 어울리지 않는 나였습니다. 하객이 아니시면 밖으로 나가주셔야 합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나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내 아들을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분은 아들이 나를 발견하며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퇴직 남편의 인생극장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행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05년 봄, 남편 동수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공장을 운영했는데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연쇄부도를 맞았습니다. 보증까지 서 있던 터라 12억의 빚을 떠안았습니다. 집도 가게도 차도 모두 압류당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날마다 집 앞에 몰려왔습니다. 돈 내놔! 당장 갚지 않으면 가만 안 둬!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준영이는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당시 준영이는 초등학교 2학년 8살이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무서워. 괜찮아, 준영아. 엄마가 지켜줄 거야. 하지만 나도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밤, 채권자 한 명이 술을 마시고 집에 난입했습니다. 그는 흉기를 들고 남편을 위협했습니다.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준영이를 뒤에 숨겼습니다. 제발, 아이 앞에서는 이러지 마세요.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데려갔지만 그날 밤 남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사라져야만 해.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죽은 것처럼 위장하면 저들이 우릴 놔둘지도 몰라. 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안 돼요. 준영이를 어떻게 두고 가요? 하지만 남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준영이가 다칠 수도 있어. 제발 당신만이라도 안전해야 해. 그날 밤 나는 결정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준영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사라져야 한다고.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준영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준영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8살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동그란 볼, 길게 늘어진 속눈썹, 고요하게 잠든 모습. 나는 준영이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준영아, 엄마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킬게. 멀리서라도 반드시 지킬게. 준영이는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는 준영이를 조용히 안아주었고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돌아보고 싶었지만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습니다. 준영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떠나는 줄도 모르고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미안해요. 남편을 안았으며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준영이 잘 키워주세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그렇게 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3시인 적이 없는 거리, 차가운 봄바람, 나는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남편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실종되었다고, 낙동강에서 뛰어내렸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다고. 열흘 후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편, 작은 영정사진,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은 준영이. 8살 아들은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갔어? 준영이가 영정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나 혼자 두고 어디 갔어? 엄마. 나는 멀리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준영아,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참았습니다. 준영이를 지키기 위해서 조문객들이 준영이를 달랬습니다. 착하지, 울지 마.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더 이상 보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나는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가진 돈은 겨우 3만 원뿐이었습니다. 짐도 없었습니다. 신분증도 버렸습니다. 김영희는 죽었으니까 나는 서문시장 근처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허름한 칼국수집, 주인 아주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일 좀 시켜주세요. 아주머니는 나를 위아래로 살폈습니다. 신분증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할게요. 아주머니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설거지부터 해요. 그렇게 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13시간, 주 7일. 설거지, 청소, 재료 손질. 손은 트고 갈라졌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준영이를 위해서. 식당 아주머니는 마음씨 좋은 분이었습니다. 한 달 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언니 사연 있어 보이는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당 옆 작은 쪽방을 빌려주셨습니다. 월세 25만 원. 나는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2평도 안 되는 좁은 방. 창문도 작은 방.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준영이를 지킬 수 있다면. 7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80만 원을 모았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그 돈을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송금했습니다. 남편 동수의 계좌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준영이 학비로 쓰세요. 남편은 알았을까요? 이 돈이 누가 보낸 건지. 며칠 후 공중전화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돈 받으셨죠? 남편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준영이 잘 키우세요. 매달 보낼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울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렸습니다. 당신이죠? 영희. 당신이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알았을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서 돈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매달 돈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40만 원, 그 다음에는 60만 원, 1년 후에는 80만 원. 돈을 더 벌기 위해 밤에는 청소일도 시작했습니다. 빌딩 청소, 가게 청소, 화장실 청소, 하루 5시간 자고 19시간 일했습니다. 손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준영이를 위해서라면 4년이 지났습니다. 준영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준영이를 보기 위해서 학교 근처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교복을 입은 준영이를. 키가 많이 컸더군요. 목소리도 변했고 친구들과 농담하며 걷는 모습, 엄마 없이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없어도 잘 크는구나. 이제 엄마가 필요 없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줘서, 웃으며 지내줘서 나는 준영이를 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준영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괜찮은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전화로 말해줬습니다. 익명의 전화였지만 남편은 나를 위해 말해줬습니다. 준영이가 대한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나는 울었습니다. 잘했어, 준영아. 11년이 지났습니다. 준영이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나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등록금이 한 학기에 450만 원, 생활비까지 합치면 600만 원, 매달 120만 원씩 보냈습니다. 식당 일만으로는 부족해서 새벽 배송 일도 시작했습니다. 택배 상하차 일도 했습니다. 하루 3시간 자고 21시간 일했습니다. 40대 후반이 된 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허리, 무릎, 어깨,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준영이의 미래를 위해서 16년이 지났습니다. 준영이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나는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준영이 소식을 알고 싶어서 매달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변조된 목소리로 준영이 잘 지내나요?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요. 당신 덕분에 훌륭하게 자랐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준영이가 곧 결혼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을 20년 만에 아들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알아냈습니다. 2025년 11월 30일 서울 서초의 로얄 호텔. 나는 준비했습니다. 20년 만에 서울에 가는 준비를. 옷을 샀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옷, 그래도 깨끗한 옷, 신발도 샀습니다. 중고였지만 괜찮은 신발, 거울을 봤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아니었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하얗게 센 머리, 거칠어진 손, 늙은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준영이가 나를 알아볼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아들을 한 번만 보고 싶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나는 대구에서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5시간의 여정,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하루하루가 준영이를 그리워하며, 준영이를 위해 일하며, 그렇게 살았구나. 서울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20년 만에 서울. 많이 변했더군요. 건물도, 거리도, 사람들도. 나는 지하철을 타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초의 로얄 호텔.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준영이를 봐도 될까? 하지만 발걸음을 뗐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장은 화려했습니다. 크고 화려한 샹들리에, 아름다운 꽃 장식, 멋지게 차려입은 하객들. 나는 뒤쪽 구석에 숨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봤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준영이를, 신부와 함께 입장하는 준영이를, 행복하게 웃고 있는 준영이를.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되었구나. 준영이는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신부도 준영이에게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키스를 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나도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 준영아. 행복해라. 그때였습니다. 결혼식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하객이 아니면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나가겠습니다.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준영이가 나를 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준영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신부의 손을 놓고 하객들 사이를 지나 내가 있는 뒤쪽으로. 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준영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세요? 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준영아. 정말 미안해. 준영이도 울었습니다. 28살 어른이 된 아들이, 결혼식 턱시도를 입은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가 살아계셨어요. 엄마가. 준영이가 나를 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준영이는 컸지만 여전히 내 아들이었습니다. 하객들은 멍하니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신부도 신랑 친구들도 친척들도 모두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남편 동수가 다가왔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남편, 머리가 하얗게 센 남편, 주름이 깊어진 남편, 등이 굽은 남편.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영희, 당신이, 정말 당신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오랜만이에요. 그 순간 결혼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인지는 알았으니까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 어머니, 어디 계셨던 거예요? 또 누군가 말했습니다. 20년 만이라고 했잖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신부 수진이도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오셔서 감사해요. 수진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나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예쁜 아가씨, 우리 준영이를 사랑해주는 아가씨, 고마워요. 우리 준영이 잘 부탁해요.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알았습니다.
준영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결혼식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준영이는 나를 식장 밖 작은 라운지로 데려갔습니다. 신부와 남편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준영이가 물었습니다. 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왜 20년 동안 안 나타나셨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전의 일을, 채권자들의 위협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떠났던 일을. 준영이는 멍하니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대구에 있었다고, 식당에서 일했다고, 매일 준영이를 생각하며 살았다고. 준영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남편이 대신 말했습니다. 준영아, 사실은. 남편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부터 매달 돈이 왔어. 익명으로. 처음엔 누가 보내는지 몰랐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년 전쯤 알았어. 엄마라는 걸. 전화 목소리로 알았어. 엄마가 살아계신다는 걸. 내 고등학교 학비, 대학교 등록금, 생활비까지 전부 엄마가 보낸 돈이었어. 준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요? 준영이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그 돈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준영아, 엄마가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돈이라도 보내고 싶었어. 준영이가 힘들지 않게. 준영이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때문에 제가 대학 갔어요. 엄마 때문에 제가 취직했어요. 엄마 때문에 오늘 결혼해요. 근데 엄마는 20년 동안. 준영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부 수진이도 울었습니다. 남편도 울었습니다.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20년의 그리움이, 20년의 아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준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준영아, 엄마는 너를 보호하고 싶었어. 채권자들이 아직도 너희 아빠를 찾고 있었어. 만약 엄마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너희한테 위험할 수도 있었어. 그래서 참았어. 20년을 참았어. 너를 멀리서 지켜보면서. 준영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보셨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중학교 입학할 때 학교 근처에 숨어서 봤어. 고등학교 졸업식 때도 갔었어. 맨 뒤쪽에 서서 너 보면서 울었어. 대학교 입학식 때도 갔었어. 신입생 된 내 모습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준영이는 다시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그때 나타나셨으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러면 준영이가 힘들어져.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전부였어. 신부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돌아오세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준영이 결혼식만 보고 가려고 했어. 너희 새 출발에 방해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준영이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안 돼요. 엄마 절대 안 보내요. 20년 못 봤는데 어떻게 보내요? 이제 엄마랑 같이 살 거예요. 남편도 말했습니다. 영희, 이제 채권자들도 다 정리됐어. 5년 전에 빚도 다 갚았어. 이제 안전해. 돌아와.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준영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제 결혼식인데 제 말 들어주세요. 엄마 없이 결혼식 못해요. 엄마가 있어야 진짜 결혼식이에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준영아, 엄마가 있을게. 40분 후 결혼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한 모자가 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회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신랑 최준영 씨의 어머니께서 20년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아들의 결혼식을 보기 위해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준영이가 나를 데리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엄마, 오늘 제 결혼식에서 축사해 주세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무슨... 하지만 준영이는 마이크를 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준영의 어머니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떠났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아들이 어른이 되는 모습을, 오늘 아들의 결혼식을 보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하객들이 울었습니다. 신부도 신부 부모님도 울었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못해준 게 너무 많아. 하지만 이것만은 약속할게. 이제부터는 옆에 있을게. 내가 행복할 수 있게. 내 아이들의 할머니가 되어줄게. 준영이가 달려와 나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준영아.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날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김영희로, 준영이 엄마로. 그날 이후 나는 준영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수진이도 나를 진짜 엄마처럼 대해줬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집, 20년 만에 회복한 가족.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20년의 공백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준영이는 매일 퇴근하면 나를 찾았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마, 이거 맛있대요. 같이 먹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1년 후 준영이와 수진이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손녀였습니다. 나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준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름 지어주세요.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최서연이. 우리 가족의 평온한 시작이니까. 준영이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엄마. 서연이. 그날 밤 나는 서연이를 재우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많단다. 할머니가 어떻게 너희 아빠를 지켰는지, 20년을 어떻게 견뎠는지, 그리고 오늘이 얼마나 행복한지. 서연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0년의 고통, 20년의 그리움, 20년의 기다림.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손녀를 품에 안고 아들이 옆방에서 자고 며느리가 미소 짓고 남편이 옆에 앉아 있는 이 순간 모든 고통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진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것이 가족입니다. 오늘도 퇴직 남편의 인생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